이왕이면 능력 있는 사람이 낫지. 경험이 있고 아무래도 나이 먹으면서 경험도 쌓이고 이런 사람이 좀 아는 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뽑혔으면 좋겠어. 나라 살림 잘하는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뭐 정책인데 그 사람이 뭐 토론하거나 할 때 신뢰도가 좀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희 나라 경제가 많이 안 좋으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장입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한 표가 모여서 나라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인데요. 귀중한 우리의 한 표를 어떻게 하면 실수 없이 잘 행사할 수 있을지, 또 시민들의 표가 절차상 문제없이 원활하게 잘 반영될 수 있을지, 투표 날짜를 앞두고 궁금한 점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 인터뷰 시간에는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진현아 홍보 담당관 전화 연결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와 본 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점들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울산의 관광 콘텐츠와 숨은 볼거리를 새로운 시선으로 조명해보는 울산 유람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울산의 정치 이슈와 정책 현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가 소식,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회 손근호 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사투데이 울산 청취자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새로운 울산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울산 선대위 대변인 손근호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공무원들이요, 발명이나 특허를 얻었다는 소식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걸 직무 발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떠올린 아이디어나 보완한 기술, 그걸 우리가 직무 발명이라고 부릅니다. 네. 예를 들면 환경 문제나 교통, 안전 문제처럼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나온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죠. 네. 이런 발명은 특허권이나 실용 시장권, 신안권, 그리고 디자인권 같은 형태로 보호받을 수 있고요. 대부분은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시청에 있는 장비나 자원을 활용해서 만든 거라 그 권리는 기간에 기속이 됩니다. 대신 그 공무원에게는 이게 보상금이나 보상이 나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뭐 철밥통이라고 해서 좋지 않은 쓴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 울산에도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공무원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간 울산시의 직무 발명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울산도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시도들이 하나둘씩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화강 신리대수에서 나온 친환경 대나무 울타리 디자인이 있는데요. 네. 현장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특허청에 출원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울산시는 총 24건의 직무 발명을 등록했고요. 그중에 특허가 9건, 실용신안 3건, 디자인 등록이 12건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은 보상 기준이 낮고 절차도 까다로운 편이라서 현장에서 이런 발명을 해보려는 시도가 좀 활발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이런 발명이나 특허 획득이 공무원 개인은 물론이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참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또 좋은 적극 행정 사례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직무 발명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상금이라든가 포상도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울산시에서는 이미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가 마련돼 있어서요. 공무원이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같은 걸 등록하면 등록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허 등록 보상금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였고요. 네.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등록해봤자 이렇게 큰 보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이번에 보상금이 소폭 상향되었는데요.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도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은 조금씩 넓혀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다행스럽네요. 근데 이 같은 직무 발명 보상금을 올려야 한다 목소리가 그동안 꾸준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배경을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제도를 꼼꼼히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이 특허를 내도 보상금이 고작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민간에서 이런 사례들이면 보통 수백만 원, 심하면 1,000만 원 이상 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도 이걸 굳이 등록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면서 또 일이 많아질 거니까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울산시에 지적을 했었고요. 네. 특히 울산은 우리 기술 기반을 지향하는 도시인 만큼 이런 제도는 반드시 정비해야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손근호 의원께서 발의한 그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에서 의결됐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얼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제가 발의한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고요. 앞으로는 특허 등록 보상금이 2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용신안은 120만 원, 디자인은 80만 원이고요. 이게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인 강력시와 제가 이렇게 기준을 맞췄습니다. 울산은 아직 출원 건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울산시의 예산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고요. 네. 물론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민간과 비교하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일을 하려면 그에 맞는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예산이 수반되는 한계 내에서 앞으로 좀 더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터에서 저는 이렇게 우선 운영 상황을 좀 그래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 추가 인상을 나중에는 좀 제가 요구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상이 주어진다면 어떤 직장에서든 좀 신바람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앞으로도 더 창의적인 공무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나 정책 또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신지 끝으로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이 끝이 아니라요. 이제 진짜 시작하는 단계라 생각하고 있고요. 또 보상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 우리 공무원들이 낸 아이디어가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지고 기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발명 성과가 있는 공무원의 시정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안하면 그걸 울산시는 우선적으로 검토해주고 또 외부 전문가들하고 시범 사업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를 제도적으로 좀 열어주자는 이제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고요. 저희 울산시에도 단순히 보상금만 챙겨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행정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창의 행정이 울산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울산시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금을 높이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 개정안 내용 함께 들어봤습니다. 정가 소식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회 손근호 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울산의 이슈와 인물에 한 걸음 더 깊게 다가서는 시간입니다. 집중 인터뷰. 6월 3일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인데요. 선거 준비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유권자들이 미리 알아둬야 할 점은 뭔지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진현아 홍보 담당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예정보다 2회나 일찍 치러지게 됐습니다. 덩달아서 유권자들도 마음이 참 분주한데요. 지금까지 선거 진행 상황과 남은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갑자기 실시하게 되어서 준비 기간이 매우 짧지만 울산시 선관위 직원 모두 선거 사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이 모두 평일이어서 인력과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 없이 확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2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해서 후보자 선거벽보가 거리에 첩부되었고 색자형 선거 공보가 각 가정에 발송되었습니다. 전단형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은
5월 24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 5월 29일과 30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선거일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번 선거는 임기 만료 선거가 아닌 거리 선거임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일과 투표 시간을 다르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은 수요일이 아닌 화요일이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도 오후 6시가 아닌 오후 8시입니다. 네, 선거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근데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사실 선거 전부터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부정선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어떤 입장인가요? 좀 궁금해서요. 네, 사실 부정선거 의혹은 과거에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측에서 주로 제기해왔습니다. 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총 126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선거 절차가 선거일 투표, 사전투표, 거소투표 등 다양하고 다소 복잡한 면이 있어서 일반 유권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의 무분별한 확대, 재생산 등에 의한 확증 편향 현상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산시키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선관위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선관위나 울산시 선관위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각종 자료들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부정선거 의혹 가운데 사전투표와 관련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사전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거나 또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가능한가요? 네, 먼저 사전투표의 모든 과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일반인으로 구성된 사전투표관리관과 사무원이 관리하며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가 끝나면 사전투표함 이송 과정에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과 경찰관이 함께 동행하며 부근 선관위에 사전투표함을 인계할 때도 정당에서 추천한 선거관리위원들의 참여하에 투표함, 봉함,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사무실의 별도 장소에 보관합니다. 투표함 보관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24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출입 통제 시스템이 설치되어 보관 장소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와 개표 관리는 선관위 직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 일반인 등 수많은 외부 인력과 함께합니다. 이 과정에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투개표 참관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선거관리위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려면 선관위 직원만이 아닌 수많은 외부 인력들과 조직적으로 조작하여야 하는데 사실 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분들은 보관 장소에서 투표함을 꼭 지켜보고 싶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선관위 차원에서도 이번 대통령 선거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작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시했던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는 제도와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투표지를 사람이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다시 확인하는 수검표 제도는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는 사전 투표자 수를 조작한다는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 투표소별로 관내 사전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추가로 공개할 예정인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정당학회의 주관하에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공정선거 참관단을 운영해서 투표 개표의 전 과정을 들여다보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선관위에서도 시민들의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9일인데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유권자들이 사전투표할 때 미리 좀 챙겨야 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투표하러 가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어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나 모바일 신분증을 찍은 사진 파일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한 곳씩 설치되는데 자세한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유권자분들께서 실수로 잘못 찍었다고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 교부해 드린 투표용지는 다시 재교부가 안 되며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라 하더라도 찢거나 훼손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울산 지역 유권자들께 당부하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분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활발하고 빈틈없는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집중 인터뷰 오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점들 짚어봤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진현아 홍보 담당관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기분도 살리고 네 기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흥은 울산의 아들 저 박성훈이 살리고 매일 아침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소식은 이지양 PD가 진행하는 KBS 울산 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이 책임집니다. 매일 함께해 주세요. 시사투데이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울산 관광의 현 주소부터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 방안까지 폭넓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울산유람, 울산과학대학교 이정학 전 교수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울산의 산악관광 자원인 영남 알프스에 관한 이야기 준비하셨군요. 네, 영남 알프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경상남도 밀양시와 양산시, 경상북도 청도군과 경주시 일대에 걸쳐 있는데요. 네. 해발 1,000m 이상의 9개 산이 수려한 산세와 풍광을 자랑하여 유럽의 알프스와 견줄만 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영남 알프스의 산은 가지산, 관월산, 신불산, 영축산, 천왕산, 제약산, 고운산 등 7봉을 가리켰는데 네. 문문산, 문복산을 포함해서 9봉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네,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영남 알프스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가지산이 널리 알려져 있는 편이죠. 가지산 관광 포인트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가지산은 1241m로서 영남의 알프스로 불리는 울산의 산 중에 최고봉입니다. 가지산의 사계가 울산 12경에 포함된 건 가지산은 사계절마다 저마다의 아름다운 절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봄에는 진달래와 천년기념물 제462호인 철주 군락지가 봄의 정취를 한껏 자아내고요. 여름이면 숲속의 계곡마다 작은 소와 폭포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맑고 투명한 물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여름의 더위를 잊게 해줍니다. 네. 또 가을이면 물감을 뿌린 듯 단풍이 곱게 물들어 죽은
경관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데요. 누구나 시인이 되어서 가을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설경이 펼쳐지는데요. 순백의 눈 위로 발자국을 남기면서 가지마다 맺힌 눈꽃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서 겨울 산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가지산과 함께 울산 시민들에게 또 친숙한 산 하면은 바로 신불산일 텐데요. 이 신불산의 관광 포인트도 좀 알려주시죠. 네, 신불산의 읍새평원은 능선을 따라서 주변의 산까지 4km가량 연결되어 있는데요. 10월이면 억새 물결이 장관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매년 10월이면 울주 오디세이라는 산상음악회가 이곳 신불산 억새평원에서 열리는데요. 바람을 노래하는 억새의 합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산에서 보는 그 울산의 모습, 울산 도시의 모습도 참 장관인데, 근데 요즘 신불산이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아주 뜨겁죠. 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고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관광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사업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반대로 환경단체 등에서는 환경 훼손을 이유로 설치 반대를 주장하면서 상호 의견 대립을 보여왔습니다. 20년째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가 표류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결국 환경의 보존이라는 가치와 관광의 개발이라는 가치가 상호 충돌하고 있는 셈이죠. 네, 환경 훼손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케이블카가 필요하다 이런 논거 좀 더 알기 쉽게 풀어주시죠. 네, 우선 그 관광 개발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첫째, 등산로는 등산객으로 인해서 길이 점점 확대되고 그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케이블카는 지주 몇 대만 세워서 정상에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 훼손을 덜 할 수 있다는 논리고요. 둘째, 노약자의 배려 차원에서도 케이블카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외지 관광객들이 신불산을 둘러보고 울산의 다른 관광지를 이동하려고 할 때, 즉 관광 코스의 연계성 차원에서도 케이블카는 효율적이라고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찬반 논쟁이 극심한데요. 뭔가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네, 인간은 누구나 환경권과 관광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환경권이란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관광의 권리도 있습니다. 세계관광기구는 1972년 비엔나 훈장을 통해 관광의 권리는 부유층과 건강한 사람만이 누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등 모두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환경권과 관광권의 권리를 서로 이해해서 접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좋은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될 텐데요.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나요?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하고요. 네, 신불산 케이블카는 올 상반기 안에 환경 영향평가 본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네. 2027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안이 통과되더라도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은 환경도 최대한 보호하고 지역 주민에게 혜택도 돌아가면서 최소한 관광객의 욕구도 충족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말합니다. 네, 이 모델을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적용해보면 신불산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관광객 욕구도 최대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선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연과 관광 산업이 대립하지 않고 함께 맞물리는 멋진 그림이 완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울산유람, 오늘은 울산의 대표 산업관광 자원이죠. 영남알프스 이야기와 함께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논쟁도 들여다봤습니다. 울산과학대 이정학 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전국 최고 부자 도시라는 울산이 또 다른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울산이 지난해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유기동물 발생률 1위를 기록했는데요.
가족처럼 키우던 반려동물을 거리에 내다 버리는 일이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도시가 바로 울산이라는 겁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2024년 울산에서 발생한 유기 유실 동물은 총 2,500여 건에 달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26.7건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서울, 부산, 인천 등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유기율입니다. 울산이 이처럼 유기동물 발생 비율이 높은 현상은 울산의 구조적 특성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울산은 산업도시의 특성상 단기치료 인구가 많고 이직이나 이사로 인해서 반려동물을 쉽게 유기하는 경우가 잦다는 겁니다.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도 유기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당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 평균 양육비는 14만 2,300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늘었습니다. 고물가와 소득 정체가 맞물려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양육을 포기하고 유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건데요.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해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따르지 않는다는 현실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버려진 채로 길거리를 맴도는 동물들 앞에서는 모두가 변명이고 핑계일 뿐이겠죠. 애초에 자신이 없으면 시작하지를 말았어야 할 일입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윤리의식이 없는 일들이 더 이상 빚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5월 23일) 금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권혁상,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장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